안녕하세요. 귀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생경제 회복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늘 이 토론에서는 정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양측의 토론자분들께서는 각자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품격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우리 경제는 높은 물가와 임대료 임금 정체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6%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 실업률은 78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소득 하위 20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전년 대비 45 감소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존 정책들은 대기업과 재벌 중심의 성장 논리에 집중하며 서민 경제 회복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공공주택 10만 호 추가 공급, 최저임금 인상 및 비정규직 보호 강화 등을 통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최고의 정책 성과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때 진정한 경제 회복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소비 위축, 청년 실업률 증가, 기업 투자 감소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소비 자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4.7% 상승했으며 청년 실업률은 6.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중앙은행 조사에 따르면 55%의 기업이 경기 악화를 우려하며 투자를 줄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과도한 재정 지출과 규제 강화는 시장의 자발적 조정 기능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과도한 보조금 정책은 정부 부채를 GDP 대비 50% 이상으로 급증시켰으며 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됩니다.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확대 재정 정책은 단기적 효과보다는 시장 신호 체계 왜곡과 자원 배분 비효율성을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대신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시장 원리에 기반한 정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경제 주체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상대 측에서는 현재 경제 위기를 이유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에 맡기려 하지만 이는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외면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7%로 집계되었지만 실제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주거비와 교육비 등 필수 지출 항목의 물가 상승률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또한 상대 측에서 주장하는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논리는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로 볼 때 설득력이 없습니다. 대기업의 투자 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했지만 중소기업의 도산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역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비정규직만 늘려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진보 진영은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필수재 가격 안정화 정책으로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질 좋은 일자리 확대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없다면 이 복합적인 경제 위기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함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통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상대 측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되겠습니다. 첫째, 상대가 주장하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재정 적자를 확대해 국가 신용 등급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국가 채무는 GDP 대비 5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매년 10조 원 이상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둘째, 상대가 강조하는 필수재 가격 안정화 정책은 시장 왜곡을 유발해 오히려 공급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주거비 지원 정책 시행 후 전세 가격이 18% 추가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지원 확대 역시 정부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022년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34%가 부실기업에 집행된 사실이 감사원 보고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는 것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OECD 국가 중 노동시장 유연성이 낮은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8.9%에 달합니다. 우리 보수 진영은 시장 친화적 규제 개혁과 기업 투자 유인 강화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경제 회복의 핵심은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의 혁신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국민 여러분, 상대 측의 주장에 대해 명확히 반박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채무 증가.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필수적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코로나 이후 세계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이 93%까지 치솟은 상황에서도 재정 확대를 권고했으며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여전히 선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둘째, 가격 안정화 정책과 시장 왜곡 문제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2017년 주거비 지원 정책 당시 전세 가격 상승은 부동산 투기 수요와 저금리 환경이 주원인이었으며 정부는 이후 25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켰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셨지만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과평가에 따르면 지원 기업의 생산성은 평균 12% 향상되었고 고용은 8만 개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 실업률 관계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OECD 통계를 보면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은 미국의 청년 실업률이 7.9%로 한국보다 높으며 이는 단순히 유연성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우리 진보 진영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실질적 정책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겠습니다. 먼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필수재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디지털 전환 펀드를 확대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 채용 목표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상대 측의 최근 주장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반박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채무 증가 문제는 단기적 경제 회복 수단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훼손합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선진국 평균보다 낮다는 주장은 사실이지만 현재 확장적 재정 정책을 지속할 경우 5년 내 채무 비율이 6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둘째, 가격 상한제 도입은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해 공급 부족을 초래한다는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2017년 주거비 지원 정책 당시 전세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은 부동산 투기와 저금리였지만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오히려 주택 공급이 위축된 사례를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지원의 생산성 향상 효과는 일부 기업에 국한된 결과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상위 20% 기업은 생산성이 15% 증가한 반면 하위 30%는 오히려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 실업률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지만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유연성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합니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7.2%인 반면 미국은 7.9%로 더 높은 것은 노동시장 구조와 교육 시스템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시장 원리에 기반해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진보 측과 보수 측 모두 열정적인 논의를 통해 다양한 관점과 정책 개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양측의 노고와 진지한 태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러한 건설적인 대화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토론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하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토론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된 대화와 협력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측 토론자분들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